자, 우리가 제어문 중에 if문에 대해서 여태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고 실습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자, 지금부터는 반복문입니다. 컴퓨터가 제일 잘하는 게 유용한 게 우리가 뭔가를 시켰을 때 뭐 100번 반복해라, 10만 번 반복해라 아무런 불평하지 않고 정확하게 반복을 해낸다는 게 최고의 장점이라 그랬죠. 그런 측면에서 반복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 반복문 컴퓨터가 제일 잘하는 일이고요. 반복을 시킬 때 우리가 두 가지 스타일로 시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 이거 100번 반복해라. 이 횟수 기반 루프, 카운팅 룹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스타일은 조건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너 퀴즈를 내는데 사람들이 정답을 맞출 때까지 계속 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컨디셔널 룹, 조건 기반의 루프라고 합니다. 먼저 횟수 기반 루프부터 우리가 학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건 기반 루프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for loop하고 while loop을 배우게 되는데요. for loop이 이제 횟수 기반 루프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while loop이 조건 기반 루프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for문부터 보겠습니다. for,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죠. 영어 단어가. 자, for 한 다음에 우리가 loop 변수를 주고요. 그 다음에 in이라는 단어를 주고요. reserved word입니다. 그 다음에 sequence를 준다. 그리고 if문 때와 마찬가지로 여기 땡땡이 있죠. 그리고 밑에 실행문이 쭉 붙습니다. 그러면 이 시퀀스에 있는 그 개수만큼 실행이 반복이 돼서 쭉 뱅글뱅글 돌면서 됩니다. 우리가 요 그 순서들을 좀 볼까요? 스타트가 돼서요. for loop에서 loop은 우리가 요 육각형으로 표시한다 그랬죠. for loop 변수 in sequence 한 다음에 내려와서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쭉 다시 한번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루프 변수를 시퀀스의 다음 아이템과 우러놓고 이제 조건이 만족이 되면 실행문을 돌고요. 빙글빙글빙글 돌다가 끝나는 조건을 만나게 되면 더 이상 돌지 않고 루프를 그러니까 for문을 끝내게 됩니다. 자, 뭐 도대체 무슨 소리냐? 예제를 보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for loop 변수 in 한 다음에 sequence가 나온다 그랬죠. 자, 요게 이제 그 전형적인 예가 됩니다. 자, 보시죠. for i가 이제 loop 변수입니다. in 뭐뭐 안에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요 꺽쇠 표시 보이시죠? 이걸 우리가 list라고 하는 어떤 자료 구조입니다. 이것도. 근데 뒤쪽에서 사실 우리가 요 다음번 챕터에서 배우게 되는데 미리 좀 땡겨서 배울게요. 요 리스트라고 하는 자료 구조는요. 1, 2, 3 이렇게 되면 얘는 우리가 시퀀스라고 부르잖아요. 시퀀스라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순서가 있는 나열형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 리스트에 1, 2, 3 하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중에 뭐 2, 3, 1 요거 두 개는 달라요. 리스트가. 왜냐하면 시퀀스이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해요. 1, 2, 3 1, 2, 3이 이렇게 순서대로 나온 거잖아요. 얘는 순서가 다르죠. 그래서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시퀀스는 달라요. 반면에 우리 셋도 배웠잖아요. 고등학교 때. 뭐 1, 2, 3 그러면 요 셋하고요. 그 다음에 2, 3 셋에서는 순서가 의미가 없죠. 걔는 시퀀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런 타입은 우리가 셋 타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셋은 같아요. 왜냐하면 순서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1, 2, 3과 2, 3, 1이랑 뭐 똑같은 거죠. 하지만 위에 있는 리스트는 요 시퀀스는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예제를 다시 가보겠습니다. for i in i가 이 안에 있는 동안은 계속해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프린트 한 다음에 number 하고요. 한 칸 띄까요? 한 칸 띄고 i를 출력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 보시죠. 넘버 1, 넘버 2, 넘버 3 이렇게 지금 출력이 되고 있죠. 자, 왜 이렇게 동작을 했을까를 우리가 보면요. 자, 처음에 동작할 때는 i가 1일 때 그죠? i가 1일 때 들어와서 문장을 실행하고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한 문장을 더 써볼게요. 뭐 여기다가
프린트 뭐 여기 나온 예제처럼 하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이 넘버 1, 하이 넘버 2, 하이 넘버 3 세 번 루프가 돌았죠. 자, i가 1일 때, 그쵸? i가 1일 때 하이하고 i니까 숫자 1이죠. 넘버 1 됐고요.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루브로요. 그 다음에 i가 두 번째 루브를 돌 때는 2로 바뀌어요. i가 2일 때 하이 넘버 2 찍히고요. 올라가고요. 다시 요 위로. 그 다음에 3일 때, 그 다음에 하이 넘버 3 한 다음에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i가 3 다음에 있는 숫자를 가져오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아무도 없잖아요. 3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서 i가 더 이상 가져올 숫자가 없구나. 다시 얘기하면 i가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구나 라고 해서 요게 false 조건으로 돼 가지고요. 그래서 요게 for loop을 끝내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for loop을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있는 문장을 실행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3번 반복하고요. 그 다음에 done이 되는 겁니다. 자, 재미있는 코드를 하나 추가해 볼게요. 자, 프린트 한 다음에 2가 in 1, 2, 3. 자, 요러면 이거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2가 요 안에 있어? 불리안이죠. true로 나오게 됩니다. 반면에 이걸 4로 하게 되면 false가 되는 거죠.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i가 1인 경우에는 이게 true고요. i가 2일 때 true, i가 3일 때 true죠. 그 다음에 있는 없는 애를 만나는 순간 이 in이라는 거에 false가 되기 때문에 이 for loop이 끝나고 밑으로 바깥쪽으로 바깥쪽 블록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순서도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시작해서 i라는 요 루프 변수가 요 안에 있는 동안 계속 동작 시퀀스에 있는 타입에 있는 애의 원소에 하나씩 순서대로 매칭이 어사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걔가 끝나게 되면은 요 룹을 빠져나오게 된다. 그래서 요 구조를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구조를 이용해서 우리 9구단을 한번 출력해 볼까요? 자, 9구단 중에 예를 들어서 5단을 출력하고 싶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5일은 5, 520, 535, 59, 45 요 순서대로 출력을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게 5일은 1, 5일은 5, 520, 535, 5420, 5525 이렇게 해서 6, 7, 8, 9까지 가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뭘 출력하면 될까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5 곱하기 1은 5 요 결과가 출력이 되게 하면 되겠죠. 자, 프린트 출력을 해야 되겠죠. 프린트. 자, 5 곱하기 1은 5, 5 곱하기 2는 10, 5 곱하기 3은 15 해서 쭉 해서 5 곱하기 9는 45까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앞에 어떤 숫자가 나와야 되겠죠. %d라 그럴게요. 곱하기 어떤 숫자는 어떤 숫자. 디스멀이니까 다 10진수 정수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한 다음에 어떻게 했죠? 이렇게 여러 숫자가 들어갈 경우에는 맨 앞에는 x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숫자는 i. 그 다음 숫자는 x 곱하기 i가 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돌리게 되면 자, 515, 520 해서 59, 45까지 나오고요. x를 뭐 7로 바꾸면 이제 7단이 출력이 된 겁니다. 그죠? 9구단의 어떤 한 단을 우리가 출력하는 걸 지금 실습을 해봤습니다. 이런 응용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런데 이게 9구단이니까 뭐 7일은 7, 7이 14, 79, 45까지 가지만 이게 만약에 곱셈을 1부터 해가지고 한 100까지 곱해봐라. 아니면 1부터 숫자 만까지 곱해봐라 라고 하면 우리가 이거 다 일일이 타입해줘야 되겠죠. 그죠? 한두 끝도 없잖아요. 그죠? 너무 힘들죠. 컴퓨터 시키는 일만 못하죠. 자, 요럴 때를 대비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편리한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이제 for loop에서 엄청나게 많이 사용이 되는 range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자, range에서 제가 9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보죠.
자, 아까랑 비슷한데 뭔가 약간 달라졌습니다. 그죠? 아까는 우리가 7일은 7, 7이 14에서 7, 9, 45까지 갔는데 얘는 0부터 8까지 갔네요. 그죠? 그러니까 9번이 곱해지긴 했는데, 그쵸? 시작이 0부터 8까지 갔습니다. 요게 레인지 함수였던 특징이 됩니다. 자, 레인지 함수 문법을 볼게요. 자, for문이랑 우리가 많이 같이 사용을 하고요. 지금 range 한 다음에 요 숫자가 오게 되면 얘가 뭐와 같이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냐 하면 num1 우리가 num을 지금 9로 여기다 넣어줬잖아요. 그럼 얘는 리스트 표현으로 0, 1, 2 해서 요 num 빼기 1 그러니까 8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range 9라고 한 게 뭐랑 같아진 거냐면 0, 1, 2 쭉쭉쭉 가서 8까지 간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출력된 걸 보면 그쵸? 이렇게 0부터 8까지 곱해지는 형태가 됐죠. 이 range 함수는 문법이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숫자를 두 개를 넣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우리가 지정해 줄 수도 있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만큼씩 건너뛰어서 라고 우리가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뒤에 예제를 보면서 하나씩 보도록 하죠. 레인지 함수에 대한 조금 이제 깊은 얘기가 있는데 이건 우리가 레인지 함수를 다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와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이 for를 봅시다. range 10 하게 되면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0 하게 되면 0부터 어디까지? 10 빼기 1이니까 9까지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자, 요 예제도 여러분들이 꼭 손으로 타입을 해서 보도록 하세요. 자, 마지막에 여기 보면 한번 확인 사살이 들어갑니다. 뭐냐 하면 야 레인지가 도대체 뭐냐 여기서 10이라고 돼 있었잖아요. 얘를 이제 프린트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대로 이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리스트로 변환을 해줄 겁니다. 리스트는 요 다음 챕터에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쓰면 range 함수로 했던 녀석이 그 꺽쇠로 해서 시퀀스 형태의 리스트로 보이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괄호를 하나 아까 빼먹었어요. 이렇게 해서 자, 0, 1, 2, 3, 요 마지막에 있는 프린트 문이 출력이 된 겁니다. range 10이라는 게 0부터 9까지라 그랬는데 그거를 리스트로 바꾸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range는 리스트하고 달라요. 파이썬 2점대에는 두 개가 같았어요. 근데 파이썬 3점대가 되면서 프로그래밍의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range와 리스트가 달라졌고요. 그래서 우리가 range로 표현된 녀석을 리스트 형태로 보고 싶다면 이렇게 앞에 형변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게 뭐랑 똑같은 거냐 하면요. 우리가 앞에서 스트링 같은 거 주어졌을 때, 뭐 예를 들면 1, 2, 3 주어졌을 때 얘 우리가 int x 하면 형변환 됐었죠. 그죠? 요거랑 같아요. range로 나와 있는 자료 구조를 list 타입으로 바꿔라라고 형변환 시킨 거와 지금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for은 range랑 같이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range를 우리가 숫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리스트를 형변환해서 보시면 된다라는 점입니다. 자, range 한다면 숫자가 두 개 나올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아까 10으로 하니까 그냥 파이썬이 0부터 9까지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9구단을 지금 찍고 싶잖아. 그죠? 그런 경우에는 1부터 시작해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1부터 시작해서 뒤에 10이잖아요. 10 빼기 1까지 가, 그러니까 9까지 가 라고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 파이썬한테 일을 시키는 겁니다. 1부터 시작해라, 0부터 시작하지 말고. 그래서 9까지 가라.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럼 이게 이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1부터 10까지 리스트 형태로 했을 때는 9네요. 자, 9까지 이렇게 해서 보면 9구단위 앞이랑 똑같이 찍혔고요. 1부터 9까지 간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숫자 두 개를 넣게 되면 한번 바꿔볼까요? 이거를 만약에 2부터 10일까지 해라 라고 하면 2부터 10일까지 한다면 2부터 시작해서 10에서 끝나겠죠. 이렇게요. 9구단은 아니죠. 더 이상 그래서 2부터 시작해서 10에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range라는 게
숫자를 하나만 넣어줄 수도 있고요. 숫자를 두 개를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심지어 숫자를 3개까지도 넣어줄 수 있습니다. 뒤에 예를 볼게요. 자, 숫자를 3개 넣어주는 예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1하고, 그쵸? 그 다음에 10하고 3이죠. 자, 넣었어요. 1하고 10하고 3. 자, 숫자 2개 넣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라고 우리가 알려주는 거죠. 세 번째 숫자의 의미는 뭘까요? 예, 세 번째 숫자의 의미는 바로 몇 칸씩 건너뛰어라. 요 숫자만큼 건너뛰어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실행시켜보면 금방 느낌이 옵니다. 자, 이 콤마 3이 없었다면 1, 2, 3, 4에서 9까지 가는 거였죠. 근데 이는 1 다음에 3 더해서 4, 그 다음에 4 더하기 3에서 7 해서 요 숫자보다 작은 숫자까지만 갑니다. 그래서 10까지 안 찍히고요. 1, 4, 7에서 멈춰요. 자, 반대로 이 숫자를 뭔지 알겠죠? 실습을 꼭 여러분들이 손으로 해보셔야 됩니다. 요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 근데 앞에 게 더 크죠? 그러니까 얘는 뒤에 세 번째 숫자가 감소가 돼야 되겠죠. 실제로 감소가 되고 있죠. 그럼 얘는 10 다음에 나오는 숫자는 10 빼기 3에서 7이 되고요. 그 다음 숫자는 7 빼기 3에서 4가 되고요. 4 빼기 3에서 1이 되는데 이 숫자보다 클 때까지 갑니다. 그래서 1은 찍히지 않고요. 4까지만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10, 1 빼기 3이 이렇게 되면 자, 여러분들 꼭 실습하셔야 돼요. 손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돌리게 되면 자, 10, 7, 4까지만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레인지 함수에 대해서 뭐가 지금 된 거냐면 숫자 하나만 들어간 경우, 2개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개가 지정된 경우인데 숫자가 커지면서 올라가는 경우, 빼기로 작아지면서 내려오는 경우까지 우리가 다 지금 학습을 했습니다. 자, 꼭 실습을 해보도록 하셔야 되고요. 자, 숫자 출력 0부터 9까지 출력하시오. 1부터 10까지 출력하시오. 1부터 10까지 짝수만 출력하시오. 자, 한번 동영상을 잠깐 멈추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실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답 코드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0부터 9까지 출력은 레인지 10 하면은 해결이 되죠. 그 다음에 1부터 10은 1,11로 표현하는 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그쵸? 1부터 10까지 짝수만 출력해라. 이거를 뭐 이품은 붙여서 그 다음에 i를 %2로 해서 0인 경우만 출력해라 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심플한 방법은 2부터 11까지 가는데 2씩 늘려라. 레인지 함수 차원에서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프린트 문장을 또 하나의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0부터 9까지 출력하는데 그냥 제일 간단한 방법은 이거죠. 그죠? 레인지 10 한 다음에 실행시키면 0, 1, 2, 3, 4, 5, 6, 7, 8, 9가 한 줄 한 줄 한 줄씩 해서 여기 엔터가 쳐져서 출력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코딩하다 보면 얘네들이 엔터로 안 찍히고 그냥 한 줄로 쭉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냐 하면 프린트 한 다음에 AND라는 거를 우리가 요렇게 해줍니다. 지금은 요 큰 따옴표로 해도 되고 다 작은 따옴표로 해도 돼요. 작은 따옴표 사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요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0, 1, 2, 3, 4, 5, 6, 7, 8, 9가 다닥다닥 붙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는 다닥다닥 붙는 건 싫고 그냥 여기에 한 칸 띄어 라고 하면 이렇게 해주게 되면 한 칸씩만 띄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보면은 문장을 2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돌리면 자, 근데 이제 먼저 이거부터 설명을 드리면 문법을 AND라는 걸 이렇게 우리가 지정해주지 않으면 파이썬이 지정해주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죠. 이러면 파이썬이 그냥 디폴트라는 거는 그냥 뭐라고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 동작 모드인 겁니다. 디폴트로 얘가 엔터를 쳐요. I 하나 출력한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올라가서 내려와서 I 하나 한 다음에 또 엔터. 이런 식으로요. 근데 엔터가 싫었을 때 마지막을 엔터로 하지 말고 뉴 라인이죠. 엔터가. 요렇게 해라. 스페이스로 띄어라 라고 하면은 얘가 쭉 붙여주는 거죠. 근데 이게 쭉 붙여져서 마지막 순간에도 엔터를 넣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실행시키게 되면 요 9까지는 첫 번째 포룹이고요. 여기서부터 0부터 9까지는 두 번째 포룹입니다. 지금 자세히 보면 첫 번째 포룹에서 AND를 스페이스바로 했기 때문에 요 9 다음에 스페이스바까지가 첫 번째 포룹이 출력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 두 개의 포룹 사이에는 끊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서는 그냥 프린트 한 다음에 아무것도 안 쳐주면 여기에서 엔터가 중간에 하나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요 프린트 문을 되게 자유자재로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밑에 실습도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해보시고요. 아까 레인지 함수에 대해서 조금 복잡한 설명을 나중에 하겠다 그랬는데,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해보겠습니다. 자, range 함수는 파이썬 2에서는 range 10이라고 하면 진짜로 리스트 0, 1, 2, 3, 4 해서 9까지 하는 리스트를 직접 생성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파이썬이 조금 비효율적이 됐습니다. 느려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for를 가령 range 함수를 굉장히 range를 많이 돌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만 이렇게 하면은 만 개의 숫자를 담은 리스트가 먼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리스트가 만들어진다라는 거는 그 만 개의 숫자가 메모리에 다 올라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 개의 정수가 메모리를 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효율적이 돼서 파이썬이 3점대 버전으로 넘어오면서 사람들이 range라는 객체를, 그러니까 range라는 아예 데이터 타입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for loop이 돌 때마다 i가 처음일 때는 range가 0을 주고요. 그 다음에 i 끝나고 다시 올라오면 i한테 1을 주고요. 또 밑을 for loop을 돌아서 올라오면 i한테 2를 주고, 그러니까 만 개를 미리 다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for loop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만 숫자를 주는 방식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lazy evaluation, 게으른 계산 추가라고 하는데, 너무 부지런하게 만 개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것보다, 그래서 시스템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어서 느려지고 시스템을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보다 필요한 시점에 닥치면 그때 하는 게 더 오히려 성능이 좋다. 그러니까 게으른 게 오히려 성능을 좋게 한다라는 컨셉인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가비지 콜렉션이라는 거 배웠는데 기억나세요? 어떤 객체가 메모리에 올라왔을 때 참조 변수 이름이 있는데, 그죠? 참조가 하나도 없어지는 경우 파이썬이 주기적으로 그런 쓰레기 값들은 더 이상 쓸 수가 없으니까 없애준다 그랬죠. 걔도 우리가 레이지하게 게으르게 필요 없어질 때마다 바로바로 없애는 게 아니라 모았다가 한 번에 없애는 겁니다. 자, 그래서 range가 파이썬 3에서는 리스트와 같지는 않기 때문에 range의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range를 통해서 총 생성되는 모든 시퀀스들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리스트로 명시적으로 데이터형 변환을 시켜서 우리가 봤던 겁니다. 자, 그래서 range 함수와 리스트의 차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을 해보세요. import sys 한 다음에 a는 1,2 리스트고요. b는 1,에서 10이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get size of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 모듈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sys.get size of a 하게 되면 얘는 44바이트를 쓰고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b를 하게 되면 얘는 76바이트를 쓰고 있죠. 근데 a보다 b가 훨씬 더 크잖아요. 지금 a는 정수 2개밖에 없고요. b는 정수가 10개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b가 76바이트를 쓰는 게 납득이 가죠. a는 44바이트밖에 쓰지 않는다라는 게. 근데 재밌는 게 이거를 A와 B는 둘 다 지금 리스트 타입이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range 함수로 해서 이렇게 size of로 하게 되면 range를 2를 할 때나 range를 만으로 할 때나 24바이트만 똑같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range를 한다고 해서 얘가 만 개의 숫자를 미리 다 생성해 놔서 메모리에 잡지는 않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효율적이죠. 실제로 우리가 앞에서 타입을 해서 타입 함수 기억나시죠?
어떤 데이터의 타입을 출력해 주죠. range 10 하게 되면 얘는 range 타입이다라고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A를 하게 되면 위에서 A는 리스트였죠. 그럼 얘는 리스트 타입이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리스트와 range가 다른 데이터 타입이다라는 것을 파이썬 3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